잔잔했던 지중해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점점 거세지는 파도 속에서 배는 균형을 잃고 기웃뚱거리다 마침내 가라앉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멀미에 시달리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귀중한 무역품을 배 밖으로 던졌다. 그러나 요나는 홀로 자신의 배낭을 움켜쥔 채 배 밑창으로 내려가 코를 골았다. 풍랑이 멎지 않자 선장은 배의 기구마저 버리려 배 밑창으로 향했다. 그곳에 요나가 짠 박혀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난 선장은 요나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놈아!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잠이 오느냐? 우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너 혼자 내 짐을 챙겨 짱 박혀 잠을 자다니. 너가 사람 새끼냐? 짐승 새끼냐? 선장은 요나의 귀를 잡아 끌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풍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재앙의 원인은 요나였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 순간 풍랑은 더욱 거세졌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요나는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얼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이다. 제비까지 뽑고도 스스로 뛰어들지 않는 비겁한 요나는 과감히 바다에 던져야 한다. 요나라 살아남게 할 수 없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는 언제든 또다시 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제비를 뽑고도 무릎 꿇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온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한 자를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마저도 쓰나미에 휩쓸려 소래 창자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제비를 뽑고도 무릎 꿇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온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잤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한 잠을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마저도 쓰나미에 휩쓸려 수월의 창자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온 혈관에 독이 퍼지기 전에 신속히 도려내야 하고 온 살점에 누룩이 퍼지기 전에 과감히 찢어내야 한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는 풍랑 속에서 세례를 받고 물고기들 속에서 부르짖으며 무교절 선악과를 반납한 후 마침내 니누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대한민국 교회는 예배당을 박차고 나오되 광화문 밖에서 변죽을 흘리지 말고 자유의 최전선인 광화문으로 뛰어들어 선악과를 반납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징징가방 왕노 눈 붓는 변이를 짓밟을 수 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back to Jerusalem.
잔잔했던 지중해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점점 거세지는 파도 속에서 배는 균형을 잃고 기웃뚱거리다 마침내 가라앉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멀미에 시달리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귀중한 무역품을 배 밖으로 던졌다. 그러나 요나는 홀로 자신의 배낭을 움켜쥔 채 배 밑창으로 내려가 코를 골았다. 풍랑이 멎지 않자 선장은 배의 기구마저 버리려 배 밑창으로 향했다. 그곳에 요나가 짱 박혀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난 선장은 요나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놈아!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잠이 오느냐? 우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너 혼자 내 짐을 챙겨 짱 박혀 잠을 자다니. 너가 사람 새끼냐? 짐승 새끼냐? 선장은 요나의 귀를 잡아 끌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풍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재앙의 원인은 요나였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 순간 풍랑은 더욱 거세졌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요나는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얼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이다. 제비까지 뽑고도 스스로 뛰어들지 않는 비겁한 요나는 과감히 바다에 던져야 한다. 요나가 남게 할 수 없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는 언제든 또다시 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대비를 뽑고도 무릎 꿇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온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한 자를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마저도 쓰나미에 휩쓸려 소래창자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제비를 뽑고도 무릎 꿇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온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잤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한 잠을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마저도 쓰나미에 휩쓸려 수레 창자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온 혈관에 독이 퍼지기 전에 신속히 도려내야 하고 온 살점에 누룩이 퍼지기 전에 과감히 찢어내야 한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는 풍랑 속에서 세례를 받고 물고기 배 속에서 부르짖으며 무교절 선악과를 반납한 후 마침내 니누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대한민국 교회는 예배당을 박차고 나오되 광화문 밖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자유의 최전선인 광화문으로 뛰어들어 선악과를 반납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징징가방 왕노 눈พึ่는 변이를 짓밟을 수 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back to Jerusalem.
잔잔했던 지중해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점점 거세지는 파도 속에서 배는 균형을 잃고 기웃뚱거리다 마침내 가라앉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멀미에 시달리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귀중한 무역품을 배 밖으로 던졌다. 그러나 요나는 홀로 자신의 배낭을 움켜쥔 채 배 밑창으로 내려가 코를 골았다. 풍랑이 멋지않자 선장은 배의 기구마저 버리려 배 밑창으로 향했다. 그곳에 요나가 짱 박혀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난 선장은 요나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놈아!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잠이 오느냐? 우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너 혼자 내 짐을 챙겨 짱 박혀 잠을 자다니. 너가 사람 새끼냐? 짐승 새끼냐? 선장은 요나의 귀를 잡아 끌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풍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재앙의 원인은 요나였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 순간 풍랑은 더욱 거세졌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요나는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이다. 제비까지 뽑고도 스스로 뛰어들지 않는 비겁한 요나는 과감히 바다에 던져야 한다. 요나라 살아남게 할 수 없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는 언제든 또다시 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제비를 뽑고도 무릎 꿇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온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한 자를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마저도 쓰나미에 휩쓸려 소래 창자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제비를 뽑고도 무릎 꿇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온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잤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한 잠을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마저도 쓰나미에 휩쓸려 수월의 창자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온 혈관에 독이 퍼지기 전에 신속히 도려내야 하고 온 살점에 누룩이 퍼지기 전에 과감히 찢어내야 한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는 풍랑 속에서 세례를 받고 물고기 배 속에서 부르짖으며 무교절 선악과를 반납한 후 마침내 니누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대한민국 교회는 예배당을 박차고 나오되 광화문 밖에서 변죽을 흘리지 말고 자유의 최전선인 광화문으로 뛰어돌 선악과를 반납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칭칭가방 왕문으로 붉는 변이를 짓밟을 수 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back to Jerusalem.
잔잔했던 지중해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점점 거세지는 파도 속에서 배는 균형을 잃고 기웃뚱거리다 마침내 가라앉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멀미에 시달리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귀중한 무역품을 배 밖으로 던졌다. 그러나 요나는 홀로 자신의 배낭을 움켜쥔 채 배 밑창으로 내려가 코를 골았다. 풍랑이 못지않자 선장은 배의 기구마저 버리려 배 밑창으로 향했다. 그곳에 요나가 짱 박혀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난 선장은 요나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놈아!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잠이 오느냐? 우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너 혼자 내 짐을 챙겨 짱 박혀 잠을 자다니. 너가 사람 새끼냐? 짐승 새끼냐? 선장은 요나의 귀를 잡아 끌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풍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재앙의 원인은 요나였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 순간 풍랑은 더욱 거세졌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요나는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얼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이다. 제비까지 뽑고도 스스로 뛰어들지 않는 비겁한 요나는 과감히 바다에 던져야 한다. 요나가 살아남게 할 수 없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는 언제든 또다시 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제비를 뽑고도 무릎 꿇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온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한 자를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마저도 쓰나미에 휩쓸려 소래 창자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제비를 뽑고도 무릎 꿇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온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잤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한 잠을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마저도 쓰나미에 휩쓸려 수월의 창자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온 혈관에 독이 퍼지기 전에 신속히 도려내야 하고 온 살점에 누룩이 퍼지기 전에 과감히 찢어내야 한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는 풍랑 속에서 세례를 받고 물고기 배 속에서 부르짖으며 무교절 선악과를 반납한 후 마침내 니누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대한민국 교회는 예배당을 박차고 나오되 광화문 밖에서 변죽을 흘리지 말고 자유의 최전선인 광화문으로 뛰어들어 선악과를 반납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팅팅 가방 왕노 높은 눈 뿜는 별이를 밟을 수 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back to Jerusalem.
잔잔했던 지중해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점점 거세지는 파도 속에서 배는 균형을 잃고 기웃뚱거리다 마침내 가라앉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멀미에 시달리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귀중한 무역품을 배 밖으로 던졌다. 그러나 요나는 홀로 자신의 배낭을 움켜쥔 채 배 밑창으로 내려가 코를 골았다. 풍랑이 멎지 않자 선장은 배의 기구마저 버리려 배 밑창으로 향했다. 그곳에 요나가 짱 박혀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난 선장은 요나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놈아!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잠이 오느냐? 우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너 혼자 내 짐을 챙겨 짱 박혀 잠을 자다니. 너가 사람 새끼냐? 짐승 새끼냐? 선장은 요나의 귀를 잡아 끌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풍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재앙의 원인은 요나였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 순간 풍랑은 더욱 거세졌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요나는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얼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이다. 제비까지 폭풍도 스스로 뛰어들지 않는 비겁한 요나는 과감히 바다에 던져야 한다. 요나라 살아남게 할 수 없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는 언제든 또다시 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제비를 돕고도 무릎 꿇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온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한 자를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마저도 쓰나미에 휩쓸려 소래 창자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제비를 뽑고도 무릎 꿇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온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잤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한 잠을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마저도 쓰나미에 휩쓸려 수월의 창자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온 혈관에 독이 퍼지기 전에 신속히 도려내야 하고 온 살점에 누룩이 퍼지기 전에 과감히 찢어내야 한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는 풍랑 속에서 세례를 받고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으며 무교절 선악과를 반납한 후 마침내 니누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잔잔했던 지중해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점점 거세지는 파도 속에서 배는 균형을 잃고 기웃뚱거리다 마침내 가라앉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멀미에 시달리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귀중한 무역품을 배 밖으로 던졌다. 그러나 요나는 홀로 자신의 배낭을 움켜쥔 채 배 밑창으로 내려가 코를 골았다. 풍랑이 멎지 않자 선장은 배의 기구마저 버리려 배 밑창으로 향했다. 그곳에 요나가 짱 박혀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난 선장은 요나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놈아!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잠이 오느냐? 우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너 혼자 내 짐을 챙겨 짱 박혀 잠을 자다니. 너가 사람 새끼냐? 짐승 새끼냐? 선장은 요나의 귀를 잡아 끌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풍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재앙의 원인은 요나였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 순간 풍랑은 더욱 거세졌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요나는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얼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이다. 제비까지 벗고도 스스로 뛰어들지 않는 비겁한 요나는 과감히 바다에 던져야 한다. 요나라 너는 함께 할 수 없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는 언제든 또다시 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제비를 벗고도 무릎 꿇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온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한 자를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마저도 쓰나미에 휩쓸려 소래 창자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제비를 뽑고도 무릎 꿇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온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잤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한 잠을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마저도 쓰나미에 휩쓸려 수월의 창자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온 혈관에 독이 퍼지기 전에 신속히 도려내야 하고 온 살점에 누룩이 퍼지기 전에 과감히 찢어내야 한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는 풍랑 속에서 세례를 받고 물고기들 속에서 부르짖으며 무교절 선악과를 반납한 후 마침내 니누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잔잔했던 지중해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점점 거세지는 파도 속에서 배는 균형을 잃고 기웃뚱거리다 마침내 가라앉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멀미에 시달리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귀중한 무역품을 배 밖으로 던졌다. 그러나 요나는 홀로 자신의 배낭을 움켜쥔 채 배 밑창으로 내려가 코를 골았다. 풍랑이 멎지 않자 선장은 배의 기구마저 버리려 배 밑창으로 향했다. 그곳에 요나가 짱 박혀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난 선장은 요나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놈아!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잠이 오느냐? 우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너 혼자 내 짐을 챙겨 짱 박혀 잠을 자다니. 너가 사람 새끼냐? 짐승 새끼냐? 선장은 요나의 귀를 잡아 끌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풍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재앙의 원인은 요나였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 순간 풍랑은 더욱 거세졌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요나는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얼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이다. 제비까지 뽑고도 스스로 뛰어들지 않는 비겁한 요나는 과감히 바다에 던져야 한다. 요나라 살아남게 할 수 없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는 언제든 또다시 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제비를 뽑고도 무릎 꿇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온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한 자를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마저도 쓰나미에 휩쓸려 소래창자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제비를 뽑고도 무릎 꿇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온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잤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한 잠을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마저도 쓰나미에 휩쓸려 수레창자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온 혈관에 독이 퍼지기 전에 신속히 도려내야 하고 온 살점에 누룩이 퍼지기 전에 과감히 찢어내야 한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는 풍랑 속에서 세례를 받고 물고기 배 속에서 부르짖으며 무교절 선악과를 반납한 후 마침내 니누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잔잔했던 지중해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점점 거세지는 파도 속에서 배는 균형을 잃고 기웃뚱거리다 마침내 가라앉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멀미에 시달리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귀중한 무역품을 배 밖으로 던졌다. 그러나 요나는 홀로 자신의 배낭을 움켜쥔 채 배 밑창으로 내려가 코를 골았다. 풍랑이 멎지 않자 선장은 배의 기구마저 버리려 배 밑창으로 향했다. 그곳에 요나가 짱 박혀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난 선장은 요나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놈아!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잠이 오느냐? 우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너 혼자 내 짐을 챙겨 짱 박혀 잠을 자다니. 너가 사람 새끼냐? 짐승 새끼냐? 선장은 요나의 귀를 잡아 끌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풍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재앙의 원인은 요나였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 순간 풍랑은 더욱 거세졌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요나는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이다. 제비까지 뽑혀도 스스로 뛰어들지 않는 비겁한 요나는 과감히 바다에 던져야 한다. 요나라 살아남게 할 수 없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는 언제든 또다시 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제비를 뽑고도 물이 끓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온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한 자를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마저도 쓰나미에 휩쓸려 소래창자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제비를 뽑고도 무릎 꿇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온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잤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한 잠을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마저도 쓰나미에 휩쓸려 수월의 창자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온 혈관에 독이 퍼지기 전에 신속히 도려내야 하고 온 살점에 누룩이 퍼지기 전에 과감히 찢어내야 한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는 풍랑 속에서 세례를 받고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으며 무교절 선악과를 반납한 후 마침내 니누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